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실 종목은 인벤티지 랩입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 테마로 부각이 되면서 많이 상승한 모습이죠. 국내 위고비와 젯바운드, 특히 위고비가 드디어 상륙한다는 정보 때문에 비만 치료제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페트론도 있고요. 그리고 유통을 담당하는 블루엠텍도 있습니다. 저는 이 비만 치료제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결국에는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외에 한미약품이나 DXVX 이런 쪽에서도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임상 단계가 불과 일상 수준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고비가 출시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개발이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테마가 이어지지 못하고, 테마라는 게 결국 이어지다가 추가적으로 더 나와야 될 것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 주가가 꼬꾸라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이런 단기적인 테마성 주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 이미 빠져나갈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수급을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던 테마였습니다. 5월까지만 해도. 이후에 순매수와 순매도도 증가했죠. 즉 아무래도 물량 자체를 크게 들고 다니는 게 외국인이다 보니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대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면 꾸준하게 사야 한다는 특징이 있고, 또 내부에서 승인을 받고 계속 이 종목에 대해서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가지고 대응을 계속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 들어가지고 이때 25,000원까지 급등을 했을 때 큰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일부만 나갔던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관심조차 없다가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인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팔고 뉴스에 사는 게 개인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시건 없는데, 주가가 다만 장점이란 것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총이 2천억으로 여전히 부담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다만 들어갔을 때 이거를 가지고 2만 원대에 가지고 계시다면 이후에 시총이 3천억 정도 됐을 때 이거를 비만 치료제 테마의 고점에서 넘기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이 되시겠죠. 지금 거래량 자체는 9월 초에 2만 원을 넘어가기 직전에 900만 주대를 보이면서, 이전에 뭐 100만 주가 채 안 되던 거래에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약간 이때 이미 고점을 한번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최근 며칠 새 반등을 다시 했죠. 이전과 같은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좀 다시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위고비의 유통을 담당하는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부진한 하락을 7월 초까지도 계속 보여주다가 지금 8월 5일에 저점을 한번 맞은 다음에 이후에 약 100%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테마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매수세가 사그러들지는 않는 모습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스마트성으로 나왔던 모습 같고, 기관은 블루엠텍의 공모가 자체가 PSR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되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IPO가 됐습니다. 고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근본적인 수익성에 대한 물음이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매수세가 쉽게 들어오지는 못하는 모습이 예상이 됐는데, 25,000원을 넘은 구간에서 매수가 의미 있는 매수가 그래도 4만 원 주 이상 들어왔다는 것은 좀 흥미롭게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언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도 좀 왜 그런 것인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리더스 클럽에서 이 국회의원들과 대상으로 이제 바이오 관련된 이슈를 얘기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나오셨고요, 대표님이. 오늘 기사인데 2024서 독자 LNP 제조 시스템 공개, 글로벌 공약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바이오 산업 컨퍼런스 바이오 프로세스 인터내셔널 2024에 참가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공개되는 제품은 소량 생산이 필요한 희귀질환 치료제나 개인화 의약품 개발과 생산에 적합하면 스케일 다운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한 장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은 국내외 세포 유전자 치료제 고객사를 대상으로 제형 연구 및 치료 생산 CDMO 서비스와 장비 구독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화 작업에 착수했으며, 새로운 사업 분야를 글로벌 모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했다라고 하고요. 인벤티지 랩이 개발한 장비는 단일 기기에서 원료 물질과 LNP를 투입하면 완제의약품 결과물을 생산하는 플랫폼 장비라고
라고 하고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9월 3일의 레포트입니다. 인벤티지랩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기업이고요. AI 플랫폼, 유전자 치료제 백신 플랫폼 두 가지를 보유 중이라고 대형 제약사들과 꾸준한 기술 이전 계약으로 사업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탈모 치료제는 일상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가능성 입증 중이고 지금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장 시장성이 큰 쪽의 테마가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의 개발 가능성을 보일 경우에 큰 폭의 기업 가치 개선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비만 치료제 테마 관련된 부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고비와 젯바운드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들이 빅파마들이 투여 기간을 줄이거나 또 제형을 변경해서 고객이 편하게 맞을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도입을 계속 준비 중입니다. 결국 후속 포약 파이프라인의 제형 차별화 이 부분이 자기들이 가진 특허를 방어하면서 바이오시밀러를 최대한 줄이고 계속 시장 지위를 지켜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매출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바이오 기술로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알테오젠이 주가가 상승한 이유도 바로 그쪽입니다. 국내 비만 치료제 투자를 고려한다면 인벤티지랩에 큰 관심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여기서는 1,500억이었는데 지금은 2,000억은 넘었죠. 좀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인벤티지랩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 비만 치료제 테마로서 언더독이지만 아직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비만 치료제의 성장성과 후발주자들이 제형 차별화 전략 때문이라고 하고요. 지금 시장에 나온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젯바운드와 위고비의 효과가 대단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이에 따라 매출이 앞으로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 후발주자들이 이상 결과를 발표하며 위가 유사한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를 증명하고 있고요. 이 효능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제형 변경해서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경구형 비만 치료제이긴 한데 이 부분이 먹었을 때 약효가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걸로 알려졌고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경구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곳이 가장 가까운 곳이 지금 현재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이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모두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치료제 개발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 된다면 생산 부담이나 환자들의 편의성을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하고요. 양질의 기술을 찾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빅파마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가 결국 이 회사가 선택을 받고 제2의 알테오젠처럼 알테오젠도 할로자인과 알테오젠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할로자인과 독점으로 계약이 된 곳과는 못하고 독점적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알테오젠을 선택을 해서 머크가 선택을 해서 사실 키트로 다 나오게 된 것인데 빅파마도 이 선택의 문제에 언젠가는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벤티지랩의 특성은 높은 품질을 보유한 균일한 크기의 마이크로스피어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고요. 대량 생산이 중요한데 이런 연구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잠시 LAI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 Long Acting 인젝터블입니다. 약물이 근육에서 혈액으로 천천히 방출되도록 만들어진 제형으로 1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주사 투여만으로 치료 효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제형을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혈액 내 약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생체 이용률을 높여 투약 용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매일 복용해야 하는 경구제 대비 투약 횟수를 줄이기 때문에 편의성을 높이고 치료 수능도를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고요. 즉 이 약물이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되는 형태로 하게 하는 게 관건이죠. 일반적으로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맞게 되면 바로 약효가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1개월에서 한 번씩 맞추려면 한 번 주사를 놨을 때 아주 천천히 몸속에 약효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겠죠. 하지만 그래야만 자주 안 맞고 비용도 절감되고 결국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앞으로는 미래의 바이오 시장에서 먹거리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언더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 다른 개발에 비해 좀 초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LAI 제형으로 FDA 허가를 획득한 펩타이드 단백질 의약품이 1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시장 규모가 가장 큰지라는 비만이다. 경쟁사로서는 동사의 주요 피어 그룹은 장기지속형 치료제 기술을 보유하거나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 기업인데,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곳은 한미약품, 유한약행, 동아의 펩트론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펩트론이 행보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주가도 조 단위로 올라섰죠.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 지금 리스크를 한번 보시면 자금을 조달을 해야 임상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자금 조달 루트가 전환사채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한번 또 전환을 완료했고 다시 또 전환사채를 발행을 이번에 했습니다. 나중에 이 전환사채 물량만큼이 결국에는 다 주식으로 전환돼서 팔고 나올 물량이 되기 때문에 390억이면은 총 시가총액 2천억 주기에서 390억이라는 얘기는 주가를 한동안 눌리게 할 수 있는 오버행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결국에는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면은 주가가 그만큼 그거를 현재가로 반영해서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전환사채가 다시 한번 발행이 되면은 주가가 그 자체만으로도 더 빠지게 된다.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 알테오젠, 21년에 첨보 HMM, 23년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제때 다 따라가셨나요? 이런 대표 테마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미리 편입하셔야 포트폴리오 수익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하단 문의 링크 터치 후 구독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현재 테마에서도 펀더멘털이 살아있어 들어가셔서 수익 보셔야 할 종목, 아직 갈 자리가 남은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5% 10%씩 꾸준히 수익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계좌가 변화하는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